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로 많은 국민이 충격에 사로잡혔는데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더욱더 무거울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부모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어린이집 길라잡이에서는 어린이집의 역사 그리고 어떤 유형의 어린이집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집은 1921년 태화 기독교 사회관에서 운영한 타가 사업이었습니다. 이후 1982년 정부에서는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했고 이에 맞춰 어린이집, 새마을 협동유아원 등을 새마을 유아원으로 흡수 통합했습니다. 1991년에는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확정했으며 현재의 어린이집의 모습을 갖추는 시작점이 됐습니다. 어린이집은 유형에 따라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법인 단체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부모 협동 어린이집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대표적 유형의 어린이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부모님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시설인데요.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자 만족도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 먹을거리, 안전관리 부분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나라에서 어떤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을 하고 또 그런 것들 지도 점검을 훨씬 더 자주 받다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보육 현장을 필수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공립에 있는 교사나 교직원들은 그런 국공립에 대한 다니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자긍심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들한테 그 엄마로서의 역할을, 엄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 교사로서의 어떤 아이들한테 교육과 보호까지도 다 함께 할 수 있는지를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데요. 그렇기에 안정적인 어린이집의 운영과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기에 학부모 부담금도 저렴합니다. 또한 급식 재료의 경우에도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바른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가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등원 시간이 되자 부모님들의 손을 잡고 아이들이 등원하기 시작합니다. 교실 앞에서 아이와 인사를 하고 부모님은 출근합니다. 직장 어린이집이기에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퇴근하고 저녁에 집안에서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짧은데 출근하는 시간 동안 그리고 또 퇴근하는 동안에도 아이랑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 입장에서는 큰 장점입니다. 이곳의 특징 중 하나는 공학이라는 직장의 특성 때문에 365일 어린이집이 운영된다는 점인데요. 이처럼 각 직장 어린이집은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느 직장 어린이집이나 다 그 사업장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또 인천공항이라는 그런 사업장 특성상 365일 운영되는 게 조금 제일 다른 점 같아요. 직장 어린이집처럼 이렇게 긴 시간 맡아주거나 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제 퇴근 시간마다 이제 그때 임박해서 이제 전화를 해서 항상 이제 사정을 해야 되거나 친구들 보면 주변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가 여기를 보낼 수 있는 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우수한 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공항 꿈나무 어린이집은 연령별 보육과정 연계를 위한 실천적 프로그램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표준 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이 0일세, 2세, 3, 5세 과정으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교육 현장에서도 그런 연계를 실천하고 있는지가
약간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이번 연구를 통해서 연령별로 연계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만 2세 쌓기놀이 프로그램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따라 쌓아요인데요. 만 2세는 숫자를 인식할 수 있다는 연령 특성에 맞춰서 숫자를 세는 활동을 쌓기놀이에 적용시킨 겁니다. 우리 아이들 예쁜 트리도 만들고 숫자도 차근차근 잘 세어나갑니다. 두 번째는 만 5세 활동, 별주부전 마당극인데요. 만 0세부터 4세까지 다양하게 익힌 표현 방법을 통합해 마당극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소리, 노래, 움직임 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마음껏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끼를 발산합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함께 커가며 어린이집 역사의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어린이집이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서면서 민간 어린이집도 특화 분야를 만들어 차별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과천에 위치한 민간 어린이집. 이곳은 아이들이 자연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자랄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는데요. 인성교육은 만 5세 이전에 자연의 그 교육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100여 평의 자연학습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에서 아이들은 흙의 향기를 느끼고 또 그리고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탐구하고 관찰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또한 또 아이들은 그것을 잘 키운 다음 수확하여서 아이들 건강한 밥상까지 연결돼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식습관 형성까지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오감각 기르기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식물의 경이로움을 알게 되고요. 또 그 경이로움을 통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아이가 배우게 됩니다. 버스에서 내린 아이들이 넓은 농장을 걷는 등원 걷기를 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흙을 밟으며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데요. 등원 걷기로 출출해진 아이들을 위해 아침 간식이 나옵니다. 고구마와 돼지 감자차입니다. 노랗게 잘 익은 고구마를 정말 맛있게 먹는데요. 간식으로 나온 음식들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키운 친환경 농작물입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간식을 먹는 동안 아침 방송이 시작됩니다.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원고를 읽는 아이, 색다른 경험과 발표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입니다. 계절별로 농작물을 키우고 수확해 볼 수 있는 활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리와 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밟아주는 활동입니다. 먼저 싹이 올라온 보리와 밀을 관찰합니다. 한겨울에도 푸르게 올라온 새싹을 신기한 듯 바라보는 아이들. 이제는 보리와 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꾹꾹 밟아줍니다. 자연 탐구 활동을 마치고 관찰일기를 작성하며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보리 밟아주니까 보리가 뭐라 그랬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예요. 앞에 나가면 친구들한테 얘기도 잘 못하고 한겨울에 와서 아무래도 막 자연적인 환경에 있다 보니까 야외 활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씩씩해지고 굉장히 활달해지고 활발한 아이로 변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정 어린이집은 전국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큰데요. 수용 원화가 20명 이하이기 때문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어린이집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분포돼 있기에 가정과 어린이집이 가깝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 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돼 있어 등원 부분에 있어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운영자가 아이들의 발달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아이들 수가 적기 때문에 20인 미만이어서 소통이 그때그때 교사들하고 되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특장점이고요. 나머지 또 두 가지는 신뢰와 아마 접근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부모하고 교사하고 그다음에 운영자하고 굉장히 친밀도가 높고 그다음에 집 근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아마 가장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어린이집의 유형도 다양해졌는데요.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폭이 커진 만큼 내 아이에게 맞는 어린이집을 고르는 부모님들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을 고르기 전 내 아이에게 맞는 어린이집이 어떤 곳일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